제품 중 약품 그리고 기본적인 약품 사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드라이 스탱 이었습니다. 이 드라이 스탱은 유성, 수성 동시에 다 제거되는 유성, 수성, 만능 얼룩 제거제입니다. 그러면 유성, 수성이라고 하는 무엇이냐? 자동차 기름에서부터 김치 국물까지 다 제거됩니다. 물론 볼펜도 제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드라이 스탱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자, 드라이 클리닝 할 옷에 김치 국물이 묻어 들어왔다. 그럴 때 이 드라이 스탱을 발라주시고 가볍게 헤라 등을 이용해서 살짝 문질러 주세요. 살짝 문질러 주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방치를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물 세탁을 하나, 드라이를 하나, 아무데나 상관이 없습니다. 유성, 수성 전 처리도 가능하고 후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드라이 스탱은 얼룩을 우리가 보통 약품을 바르면 얼룩이 바로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이 드라이 스탱은 원단에서 얼룩을 박리시킨다, 그러니까 띄워 놓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드라이 스탱을 쓰시고 발라주시고 한 10분만 경과 후 드라이를 하셔도 되고 물 세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성, 수성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드라이 클리닝 할 옷이나 물 세탁할 옷이나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약품을 바르고 나서 종진에는 어떻습니까? 드라이 할 제품에 수용성 얼룩이 묻었으면 약품을 바르고 반드시 물로 씻어주고 건조를 한 후에 드라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이 스탱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르고 나서 약 한 10분만 경과 후 바로 드라이 클리닝 하시면 됩니다. 이 드라이 스탱이 성상이 무엇인지 오늘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번부터 11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유성계 얼룩 제거제들은 거의 다가 중성입니다. 그리고 수성계 얼룩 제거제는 알칼리고, 그런데 드라이 스탱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거의 7, 8 정도 나옵니다. 7, 8. 7, 8이 나온다는 것은 중성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원단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약품 중에서 중성 약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드라이 스탱은 중성임으로써 어떤 원단, 어떤 색깔에 사용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약품, 탄닌입니다. 탄닌. 이 탄닌 제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탄닌이라는 것은 식물에서 나온 즉 말해서 포도주라든지 여러분들 포도주 또는 김치국물 그리고 와인 여러 종류들이 많겠죠. 풀물 등등 이런 것들이 묻었을 때는 이 탄닌을 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물 세탁을 할 때 주로 쓰는 세제가 뭡니까? 알칼리제를 사용하고 계시죠. 알칼리제를 사용하시는데 혹시 요즘같이 산에 많이 놀러 갈 때 산에서 혹시 넘어져서 옷에 풀물이 묻었다. 예를 들어서 면바지에 풀물이 묻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옷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들어오는 즉시 바로 알칼리제로 해서 물 세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풀물은 고착이 됩니다. 염색이 됨으로써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먼저 이 탄닌 얼룩 제거제를 가지고 풀물이 묻은 곳에 발라주세요. 발라주고 약 한 10분 동안 두었다가 물 세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탄닌 얼룩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이 탄닌을 가지고 커피를 제거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탄닌 제품을 제가 판매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실수담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무슨 실수담을 듣느냐 하면은 드라이 클리닝 할 제품에 옷에 커피가 묻었다. 이 탄닌제를 바릅니다. 커피가 잘 제거됩니다. 제거는 잘 되는데 그러고 나서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말리고 나서 드라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걸 바르고 커피가 없어지니까 바로 드라이 클리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탄닌이 묻은 곳이 용조 속에 들어가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나와서 건조 과정에서 색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탄닌제는 후처리제입니다. 전처리제로 만약에 사용하셨을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주고 말리고 난 후에 드라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물 세탁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세탁은 이 탄닌제를 바르고 약 10분 정도 두었다가, 그리고 좀 내가 시간이 없다, 10분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스팀건을 이용해서 약하게 스팀을 살짝 주시면 됩니다. 자, 요 탄닌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용도가 차, 녹차, 홍차, 커피, 청주, 와인, 맥주 등 청량음료, 토마토 주스, 케찹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약산성입니다. 약산성.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폐하가 5가 나옵니다. 5. 약산성이죠. 보통 탄닌 약품 같으면 아주 강산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산성이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면제품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산성은. 이렇게 지금 저희들 회사의 탄닌은 약산성임으로써 면제품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약품을 바르고 면에 오랫동안 시간을 두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품은 사용하고 나시면은 약품은 가급적이면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품이 그렇습니다. 약품을 바르고 금방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약품이 섬유 속으로 침투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만이 깨끗하게 잘 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죠. 약품 바르자마자 바로 칫솔로 싹 문지릅니다. 그러면 그 약품이 어디 갑니까? 지도 성질이 있는데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약품이라 하는 것은 바르고 조금 시간을 5분에서 10분 경과 후에 두들겨 준다든지 마찰을 주면은 제거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효소입니다. 효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곳은 피입니다. 혈액. 혈액이 옷에 묻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쓰는 약품이 효소입니다. 이 효소를 여러분들이 발라주고,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피가 묻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단이 예를 들어서 면이나 식물성 섬유 같은 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크다. 예를 들어 봅시다. 실크고 뭐다. 그러면 실크 뭐에다가 이 약품을 바르고 스팀건이라든지 뜨거운 걸 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물을 대면은. 그랬을 때 하는 키포인트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가 묻은 곳이 있다. 그러면 효소를 발라주세요. 발라주고 이런 유리컵을 이용해서 이 유리컵에다가 뜨거운 물 한 50에서 60도 되는 물을 받으세요. 받고 여기 효소를 바른 곳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직접적인 열이 아닌 간접적으로 열이 전달됩니다. 전달되면서 효소는 약 30도에서 40도 정도 온도가 되어야지 효소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단백질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얹어놓고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보면은 뭔가 형상이 생깁니다. 그 단백질이 없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는 스팀을 멀리서 줘도 됩니다. 그럴 때는 멀리서 주고. 자, 그리고 이 효소는 또 여러분들이 취급상, 보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이다 보니까 세탁소에 보통 보면 앞에 유리창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직사광선이. 거기 들어오는 곳에 이 효소를 놔놓게 되면은 처음에는 자재상이라든지 저희 회사에서 이 탄닌을 주문을 해서 샀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바르니까 피도 잘 나가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하루 이틀 지나서 햇빛에 놔놓고 나면은 이 효소가 온도에 견디지 못해서 다 죽었습니다. 효소가 미생물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맹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보관상 주의는 꼭 그늘진 곳에 여러분들이 보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단백질 효소제의 용도를 한번 봅시다. 달걀, 육즙, 혈액, 우유, 크림, 땀, 배설물 등 동물성 얼룩 제거제입니다. 요 성상은 무엇인지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폐하가 9가 나옵니다. 9가 나온다는 것은 약알칼리입니다. 약알칼리. 항상 약품은 강알칼리 강산성보다는 물론 효과는 빠릅니다. 하지만 강알칼리 강산성은 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항상 약알칼리 약산성 또는 중성이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약알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변 제거, 이 AMG 황변 제거의 달인입니다. 황변 제거의 달인. 이 황변 제거의 다리를 이용해서 황변 빼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황변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는 것들은 일반적인 얼룩들입니다. 그런데 이 황변은 무엇이냐? 일반적인 얼룩은 묻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 달 내외에 묻은 것들은 일반적인 얼룩 제거제로 다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황변은 무엇이냐? 얼룩이 묻어서 사람 몸에서 나온 분비물 또는 음식물 얼룩 이런 것들이 묻어서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나면은 산화가 일어납니다. 산화가 일어나면은 색상이 노랗게 변합니다. 자, 우리가 풀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풀물이 처음에 묻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파란색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누렇게 변하죠. 벼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파랗다가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되죠. 모든 음식물이나 모든 얼룩들은 흡착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황색으로 변합니다. 이 황색으로 변한 것은 세제로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황변 제거제를 이용해서 황변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황변 제거제를 이용해서 밝은색, 흰색 계열을 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황변 제거제는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종지에다가 가루를 요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본사 제품인 이 스리쇼프. 이 스리쇼프는 유승과 수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같이 동시에. 1대1로 섞어주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흰색, 밝은색 쪽입니다. 밝은색 쪽. 이거는 식물성 섬유에 한한 겁니다. 면이나 면마. 분명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황변 제거를 하다 보면 황변을 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원단의 색상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으면 이곳에 황변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보이는 흰 원단입니다. 흰 면입니다. 이럴 때는 흰 면이라는 건 주로 여름철에 티셔츠 많죠. 그 겨드랑이 보면 노랗게 됐죠. 조금 있으면 흰 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전체가 노랗게 됐을 겁니다. 부분적인 얼룩. 이럴 때 이렇게 된 것을 발라주세요. 여기다가 황변 곳에 바르시고, 자, 바른다고 황변이 제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이런 스팀건을 이용해서 스팀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스팀을 주는데 바르고 즉시 스팀을 주는 것보다 시간을 약간 1분에서 2분 후에 이 황변 제거제가 섬유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그리고 이 스팀건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스팀을 많이 누르지 마세요. 많이 열면 안 됩니다. 많이 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약품이 섬유에서 이탈되겠죠. 그러면 약품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팀은 가장 적게 솔솔솔솔 나오는 거 있죠. 솔솔솔. 그렇게 솔솔솔 이렇게 싹 뿜어주면은 보글보글 끓습니다. 보글보글 끓으면서 황변이 싹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자, 한 번 해서 어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발라주시고, 그리고 또 스팀을 한번 싹 주세요. 그럼 또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에 약간 노란색이 남습니다. 노란색. 그 노란색은 뭐냐 하면은 인체에서 분비된 분비물 같으면은 사람 몸에 철분이 있겠죠. 그 철분 성분이 의류에 남아서 있는 겁니다. 그거는 불용성입니다. 약품으로는 제거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에 보시는 사비돌이 철분 제거제입니다. 이 철분 제거제를 이용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주면은 노랗게 된 게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황변 제거제의 성상과 이 사비도르의 성상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pH가 약 10 정도 나옵니다. 9, 한 9 정도 나오네. 약알칼리입니다. 약알칼리. 그리고 요 사비돌이 한번 봅시다. 알칼리제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3입니다. 요거는 산성이죠. 산성입니다. 그래서 알카리를 쓴 것을 산성으로 중화를 시키는 개념도 있고 철분을 제거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비돌이는 현재 여러분들이 뭐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현재 쓰는 녹물 제거제, 그 녹물 제거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녹물 제거제 여러분 잘 아시고 쓰셔야 됩니다. 가격은 삽니다. 2,000원, 3,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녹물 제거제는 불화수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불화수소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불화수소는 우리 피부에 닿으면 혹시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상처를 타고 혈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농도가 짙은 것을 묻히게 되면 손이 썩어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잘라내야 됩니다. 이 가까운 일본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탁업소에서 사용하는 약품 중에서 가장 위험한 약품이 녹물 제거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녹물 제거제를 쓰지 마시고 이 사비돌이 철분 제거제, 이 철분 제거제는 손에 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불화수소가 아닙니다. 불화수소 계열이 아닌 인체에 무해한 철분 제거제입니다. 가격은 다소 철분 녹물 제거제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비싸지만은 안전하고 우리가 첫째 건강하게 사업을 하시려면 이 안전한 약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황변을 뺄 때 면섬유고 흰색일 때 쓰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면이 아닌 실크에 쓴다. 뭐에 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서 여기 보이는 게 물입니다. 이 물을 10배를 희석하세요. 10배. 자, 10배를 희석을 하고 여기에 현재 알칼리죠. 열 배를 희석해도 알칼리입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 보신 탄닌제, 아까 탄닌제 보시죠. 이 탄닌이 약산성입니다. 약산성이면서 실크를 안전하게 탈색을 시키지 않고 황변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같이 여기다 좀 섞어 주세요. 섞어 주시고, 자, 이제 또 폐하를 한번 재어 봅시다. 처음보다는 많이 옅어졌습니다. 알칼리에 산성이 들어감으로써 중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알칼리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정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10배를 섞은 것을 실크 또는 순모에 겨드랑이 황변 왔을 때 발라주세요. 바르시고 한 30초 정도 기다리세요. 기다리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스팀을 멀리서 주세요. 스팀을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스팀을 주되 실크는 멀리서 주세요. 멀리서. 가까이 주는 게 아니고 멀리서 한 이 정도에서 스팀을 약하게 싹 주면은 황변되게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없어지면은 또 노란 게 남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비돌을 가지고 또 중화를 시켜주세요. 반드시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알칼리를 싫어하는 실크니까 중화작용도 하고 철분 제거도 하니까 이 사비돌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는 볼펜 킬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펜 킬러, 저희 AMG 제품 맞습니다. 볼펜은 워낙 잘 지어놨고 킬러를 합니다. 근데 이 볼펜 킬러는 제가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워낙 사고가 많이 나는 약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AMG 약품 중에서 톱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선전을 하지 않는데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능이 좋은 반면에 사고 날 우려도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드시 보면은 볼펜 킬러는 화학 섬유, 아세테이트 및 폴리우레탄 합성 고무 제품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 되어 있습니다. 화학 섬유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원단에 볼펜이 있다. 매직이 꺼져 있다. 자, 면이니까 이 원단은 지금 현재 면입니다. 면이니까 면이나 실크, 자연 섬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하셔도. 볼펜이 터졌다. 볼펜이 묻었다. 자연 섬유일 경우에는 바로 이 볼펜 킬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라주면은 바로 분해가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바로 분해야 됩니다. 하지만 화학 섬유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발랐다. 그날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인데 물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볼펜 킬러가 볼펜만 잘 나가느냐 한번 보십시다. 유성 볼펜, 잉크, 볼펜과 잉크는 다릅니다. 볼펜은 유용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잉크는 유용성이 아닌 수용성입니다. 그 수용성인 잉크를 제거할 때는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잉크가 이렇게 묻어 있다. 그러면은 잉크 제거는 인내력이 좀 필요합니다. 볼펜 같은 경우에는 바르면 바로 없어지지만은 잉크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액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볼펜 킬러를 한 방울 떨어뜨리세요. 떨어뜨리고 한 1시간 후에 또 한 번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또 1시간 후에 또 한 번 떨어뜨리세요. 그러면은 싹 없어집니다. 아무런 액션을 주지 않아도 열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뭐가 있냐? 실리콘. 실리콘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요즘 실리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계를. 꼭 유리창에 붙이는 실리콘뿐만 아니고 요즘 실리콘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리콘이 옷에 묻었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유기 성분처럼 퍼져 보입니다. 그럴 때 요걸 발라주시고 헤라 등으로 요런 헤라를 이용해서 살살 긁어주면은 지우개로 우리가 때를 밀듯이 지우개 찧어보면 알죠? 나오는 그것처럼 살살 밀리 나옵니다. 녹으면서. 그렇게 찧어주시면 되고, 여기에 또 보면은 순간접착제. 순간접착제 옷에 묻으면은 지울 수 있습니까? 못 지우죠? 순간접착제가 옷에 묻었을 때 이 볼펜 킬러를 바르면은 노곤노곤하게 녹습니다. 그리고 헤라로 살살 긁어주고 비벼주면은 없어집니다. 단 천연 제품입니다. 면, 마, 모, 실크. 화학섬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화학섬유는 만약에 순간접착제에 묻었다. 이걸 발랐다. 그날 또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거 주의해 주시고, 이 볼펜 킬러는 가장 좋은 약품이지만 가장 사고 많이 나는 겁니다. 이 볼펜 킬러로 사고를 낸 것은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 볼펜 킬러로 사고 낸 것은 복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줄을 쫙 세웠습니다. 이를 줄을 세운 이유는 우리 세탁업소의 기본적인 약품이다. 자, 1번 번호를 붙여봅시다. 1번 유성, 2번 수성. 얼룩 제거는 수성에 있습니다. 1번 유성, 2번 수성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유성, 수성이 다른 제품들은 1번, 2번이 나눠져 있습니다. 유성과 수성이. 하지만 스탱은 유성과 수성이 동시에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으로 1, 2번이 다 되는 겁니다.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은 산성계인 탄닌입니다. 탄닌. 그리고 4번이 효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 두 개를 바꿔서 이렇게 됐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칼리를 쓰고 산성을 쓰면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대에 입각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요거까지는 기본적인 얼룩 제거제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황변 제거제와 사비돌이.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세 가지를 썼을 때 제거 안 될 때 쓰는 약품입니다. 황변 제거제. 그리고 황변 제거제를 쓰고 나면 꼭 사비돌이로 중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볼펜 킬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AMG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약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고 확실히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 번 더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 또 보시고 자꾸 보세요. 보셔야 늡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고를 내지 않고 세탁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사고 났을 때 그걸 사고 처리하는 거, 그거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고를 내지 않는 사람이 제일 기술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얘기를 명심하시고, 기본적인 약품 사용하실 때 주의점 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언제든지 전화 받아서 여러분들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